지금 6시 15분인데요. 이 시간 현재 트럼프는 279석을 얻었습니다. 힐러리는 선거인단 218석 47.2를 받았고요. 트럼프는 47.9입니다. 지지율에서는 트럼프가 0.7% 앞섰는데 의석수의 차이는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뉴햄퍼서, 그리고 애리조나, 그리고 미네소타, 그리고 이 미시간 등입니다. 트럼프는 애리조나하고 미시간에서는 이기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햄퍼스도 잘하면 이길 수 있고 안 그러면 질 겁니다. 매우 협소한데요. 0.1% 차이입니다. 애리조나와 이 미시간만 이기도 트럼프는 307석이 됩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은 확정이 됐고 당선 선언도 했고요. 제가 309석 정도를 봤는데 307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51석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47석이고요. 주지사 선거를 했는데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33석, 그리고 민주당이 14석, 그리고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긴 235석, 민주당이 190석입니다. 자, 주지사, 상하원 전부 거대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승리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이겨봤자 의회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사사건건 힘이 빠지면서 오바마처럼 되는 것도 없고 죽도 밥도 없이 끌려다니는데요. 이제 이 상하원까지 다 지배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자신의 보호무역, 그리고 이 국경장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외 군사 개입 금지, 또 고립주의, 또 더 나아가서 외국에 대한 무역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또 외국에 대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분담 요구, 또 미국의 조세개혁, 또 미국의 복지 시스템 개혁 등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힘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자신을 소수만 빼고 전부 다 상하원 주지사 할 것 없이 외면하고 떨어뜨리려고 안달이 되고 이름을 지하라고 우리 당에서 떠나라고 틈만 생기면 내몰려고 하는 그런 따돌림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 주지사 선거까지 다 이겨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 되어버렸고 트럼프에 의해서 전통적인 공화당은 거의 해체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트럼프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렸다는데 한국의 NSC가 요즘 뭐 정신줄 다 놓고 있고 외교안보 수석이 1년간 대통령을 한번 보지도 못했다는데 뭔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좀 한국의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 이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동맹의 특성 중 하나는 다른 국민들과 다른 인물들이 그 나라를 이끌 때조차도 영속적이다. 즉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동맹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대선 시기도 아닌 현 시점에서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정치 권력 구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통제되지 않는 난방 때문에 잡음이 좀 남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얼마 전에 만평에서요, 박근혜라고 적힌 거대한 로봇이 등장하고 로봇 머릿속에 최순실이라고 적힌 의자에 앉은 여성이 로봇을 조종하고 있고, 자, 이 여성을 사다리 위에서 손전등으로 비춰보는 남성과 그를 밑에서 기다리는 경찰이 등장을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징가 Z라는 만화를 보면 마징가 Z의 머리, 로봇 머리 위에 사람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부분, 또 그 사람을
사정기관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분이 미국 뉴욕타임스 만평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정치 상황은 전 세계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는 속에서 트럼프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많은 미국의 평범한 국민들의 시각과 다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고요? 미군을 28,000명이나 보내서 53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데 미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 그리고 각종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결국은요,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의 신중적인 행동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저자들이 우방인가라는 회의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것이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 연말쯤에 사실상 한국으로 하여금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시비 걸지 마라. 우리는 일본이 필요하고 너네들이 일본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정치적으로 국내 대통령의 기반을 만들려고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라.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미군을 철수하든지 하겠다. 이런 압박 속에서 너네 사드 빨리 받아. 받는지 안 받는지 보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 보면 한국이 뒤통수를 더 많이 쳤지 미국이 뒤통수를 더 많이 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같은 현실주의 정권에서 빌 클린턴이나 힐러리 같은 사람들은 이번에 아마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곧바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핵동결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 1번 업적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돈 안 들고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한 것은 한국의 안보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만큼의 재정적 분담을 해준다면 미군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미국에 대해서 반미 욕은 다 하고 또 중국에 붙어서 각종 경제적인 이득 좀 보겠다고 하면서 미국에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한미 FTA를 통해서 얻어가고 그러면서 한미 FTA를 그렇게 반대하고 쇠고기 문제로 반미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미국이 지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 않고 대통령조차 위기만 넘어가면 중국의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는 걸 보고 미국은 이자들이 동맹인가라는 회의를 가진 겁니다. 미국과 일본 관계는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언제든지 붙어 먹겠다고 하는 힐러리가 위험합니까? 돈 좀 올려주라. 그러면서 안 올려주면 나가겠다라는 걸 올려주라 이야기죠. 나가겠다가 방점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MBN에 나갔는데 전화로 한 그 인터뷰를 한 조금 왼쪽으로 끼가 있는 무슨 이 국제문제안보 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제 저렇게 놓으면 우리는 미군 가라 그러고 핵무기를 만들자. 그 사람 핵무기 만들자는데 절대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하고 잘 지내자는 쪽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국민들 앞으로. 자, 여태까지 트럼프 안 된다고 온갖 식으로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아냥 그리던 인간들이 이제는 전문가인 양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안 합니다. 주한미군 분담금 저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로 저렇게 도둑질 해먹을 바에야 주한미군 분담금 좀 올려줘서 안정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고 우리도 큰소리 치고 미군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전시작전권 한수?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보고 내년 대선에서 전시작전권 한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첫째로 대선 후보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MD 체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힐러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마찰과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은 누가 되더라도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추세와 전 세계의 추세가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경제관료들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 영토를 가졌다. FTA를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많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의 대가가 지금 당할 일만 남은 것이죠. 자, 주한미군 철수는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만 정액하면 됩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고 난 이후에 사드 배치 일정을 한국 쪽에 재촉하는 입장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자,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 구조, 지배 구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이 최순실 위기가 미국의 국익에 매우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이 좋아할 일이 벌어지고 있고 권력이 야당으로 사실상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처음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현재 한국 내부의 상황을 볼 때 사드 배치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고 취소도 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의 대표들은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국민 투표를 요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이제 사드까지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사드 국민투표 붙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국민들이 한번 자기 손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사드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서 배치하려면 사과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일을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한국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미국은 지금 최순실 스캔들이 미국의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아시아에서 동맹들과 더불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또 북한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고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정에 대한 향후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도 어려워질 수 있고 사드 배치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스캔들은 결국 미국을 국익을 위해서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터져나왔고요. 이것이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결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풀리게 되면요, 아마 앞으로 한미관계가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의 스타일은 사정하거나 부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오바마의 한 10배 정도의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의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안보 이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민 투표를 붙이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한미관계 안보 문제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조차도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드 문제를 둘러싼 매우 예민한 면도칼 날 위에 서 있고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베어버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